안녕하세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워낙에 부침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어쨌든 오랜만에 뉴스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거고요. 자, 증시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한 2300도 살짝 깼다가 이번 주에 다시 이제 2390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오늘 한 0.4% 정도 오르면서 코스피 기준 2400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조금 답답한 흐름, 한 800포인트는 회복해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789포인트 오늘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안 좋은 거는 환율도 안 좋고 무역 수지 그리고 인플레,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인플레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간 7월 25일 월요일 7월 25일 밤 9시인데 지금 이제 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미국 시장이 시작되겠죠. 지금도 다우 선물이나 나스닥 100 선물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우 선물 기준으로 0.5% 가깝게,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는 한 0.36%니까 0.4% 정도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물론 또 이제 본 시장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아무래도 다우 지수보다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S&P나 나스닥이기 때문에 지금 본 시장에서도 지금 크게 충격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스냅 폭락 그런 부분의 어떤 실적 발표만 없다면은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상방은 어느 정도 막힌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시 2300을 하회할 거냐 그것도 부정적이지만 지루한 박스권으로 갇히는 거 아닌가. 당분간 올해가 지날 때까지, 그래갖고 정말 글로벌 경기나 또는 미국 경기가 이게 경기 침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날 때까지, 또는 인플레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3% 4%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이런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시장인 건 맞죠. 그래서도 더욱 종목 말씀드리기가 좀 겁나는 부분도 있고, 특별하게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도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제가 유튜버 전업 투자자로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증시가,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팔았고 웬이나 기관들이 코스피 기준으로 매수세가 있어가지고 회복했다 이런 기사도 보이기는 보이는데, 보시면은 지금 최근 기사로만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사는 찾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장이 시작될 때쯤에 시황, 전망 이런 쪽으로 나왔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어떤 경제지든 어떤 전문가들도 약간 조금은 긍정적으로 2400 회복하고 어느 정도는 악재가 거치는 거 아니냐, 인플레 정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생각보다 경기 침체 쪽으로도 미국 재무부 장관도 경기 침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그런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적도 스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그 전에 한 2달 전에 생각하시면은 그 스냅이 기본적으로 계속 안 좋은 뉴스가 계속 이어졌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스냅 때문에 조금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망가졌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요일날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오늘도 마찬가지 긍정적으로 나름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보신 것처럼
조금 약보합으로 0.01% 정도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뭐 코스피가 일단 0.4%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뭐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내일도 딱히 빠진다라는 느낌, 뭐 빠진다라는 분위기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FOMC 발표라든지 뭐 2분기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냐, 요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 예측보다 진짜 너무 심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쏘쏘 또는 선방했다라는 느낌이면은 다시 뭐 나스닥 기준으로 한 12,000포인트 정도 올라와 주지 않을까. 뭐 S&P 기준은 4,000포인트죠. 지금 4,000포인트가 살짝 깨졌는데 충분하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삼성전자도 아까 제가 이 영상 시작할 때 살짝 보였던 그 기사처럼 뭐 3나노 공정이 이제 들어갔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안정화된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수율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안정화를 시킨다면은 GAA라는 기술인데 이게 과연 안정화가 될지 안 될지 판가름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6만전자, 뭐 7만전자, 뭐 8만전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많이 이 주가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비덴트는 뭐 저는 솔직히 그렇게 뭐 이거 무슨 뭐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돼서 갑자기 또 급등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을 뭐 반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현대로템은 뭐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 방산 수출 부분도 있고, 뭐 딱히 뭐 지금 뭐 인플레 상황이나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뭐 방산주가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뭐 홀로 강한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 현대차는 뭐 다들 이 증시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뭐 선방 수준이 아니라 현대차가 뭐 거의 뭐 날개가 달아가는 거 아닌가. 뭐 가솔린 기관에서는 뭐 나름 뭐 독일 차에 밀리고 뭐 일본 차에 치이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던 한국 차긴 하지만, 이제는 뭐 전기차 글자 그대로 새로운 플랫폼, 그런 미래차 플랫폼에서는 이야기가 다른 부분, 거기에 뭐 EV6도 그렇고 뭐 아이오닉 6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미래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뭐 거의 제가 뭐 이렇게 뭐 설레발 치는 것도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뭐 석권을 했죠. 유럽 쪽에서 뭐 올해 차 아이오닉이 그냥 거의 휩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 사람들은 어떤 뭐 이런 대중적인 어떤 승용차를 빼면은 약간은 뭐 프리미엄급이나 명차급으로는 당연히 일본 차도 안 쳐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전기차로 이게 옮겨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전기차에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이 있겠지만 뭐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한국 기술의 어떤 뭐 우월성이라든지 뭐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약간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현대차도 이제는 단순한 가솔린 기관 여러 가지 이런 쪽의 어떤 핸디캡을 갖고 가야 되는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기 수소차 시대에서는 충분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지금 이 가격 20만원 언더인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은 충분히 아니죠. 뭐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일동제약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일본 뭐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일동제약은 지나가고, 금양도 그거죠.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원통형 배터리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으로 거의 상한가까지 쳤네요. 금양. LG 에너솔루션은 뭐 장중에 거의 3% 가깝게 이 뭐 보유예수 물량이 풀려가지고 뭐 공매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기간 매물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출렁거리다가 결국은 뭐 거의 2% 넘게 상승 마감했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 중국 배터리 뭐 여러 가지 뭐 일본 배터리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K 배터리, 뭐 LG, SK, 삼성으로 대표되는 이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데이터나 여러 가지 팩트들로 보면은 LG가 약간 한 발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 점유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에 와선 이제는 어느 정도 상장 거품도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뭐 그렇다고 막 절대적으로 싼 가격입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은 제가 그런 멘트는 해드릴 수 없고 제가 종목을 추천하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충분하게 긍정적인 흐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이처셀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화장품 쪽, 이노시스, 뭐 셀트리온인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전업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진짜 진정한 뭐 텐베거 이익과 어떤 뭐 매출 이런 성장에 기반한 10배 가는 종목은 제 기억으로는 셀트리온 그리고 시젠 이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 외에 뭐 신풍제약이나 뭐 박셀바이오나 뭐 여러 가지 떴다 가라앉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다 그냥 거품들이었죠.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신풍제약도 그렇고 뭐 이게 지금 코로나가 다시 뭐 변이라든지 재확산 조짐이 나오니까 살짝 뜨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미 그 진 면목들은 이미 다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이나 시젠 이런 종목에 차라리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차라리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박셀바이러라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잡주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종목 변동성 때문에 투자할 거면은 그거는 저는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뭐 종목보다는 뉴스 하나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게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고요. 이번 주에 모두 발표된다고 일본, 중국 증시 힘주겠다. 요거 한번 볼게요. 뭐 제가 미리 봤던 기사는 아닌 것 같고 미국은 뭐 기준금리도 이제 어떻게 뭐 0.75로 갈지 지금 뭐 거의 한 80% 가깝게는 시장 전망으로는 0.75로 간다는데 한 뭐 20%한 이쪽 저쪽으로는 0.75가 아니라 1% 이게 뭐 울트라 스텝인지 뭔 스텝인지 하여튼간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시장 컨센서스는 75 비트 포인트로 75 bp로 나오는 것 같고 뭐 IT 기업도 실적 공개도 있고 미국 2분기 GDP 발표도 있는데 결국 뭐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냐 아니냐 또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간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선반영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깨진다고 해도 뭐 2300 그런 영향으로 뭐 나스닥이 됐든 S&P가 뭐 10% 다시 더 떨어지거나 그 영향으로 뭐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다시 또 출렁거린다 해도 어느 정도 하방은 이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느낌. 그렇다고 다시 뭐 2600, 뭐 2700 이렇게 뚫고 가기에는 뭔가 좀 불안하고 재료가 없는 그런 조금 지루한 장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한 2300 언저리에서 한 2500, 2600 언저리까지 요 사이를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을 테스트하다가 올해를 끝내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뭐 제가 작년에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뭐 3월 달에도 뭐 5월 달 초반에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 부분 또는 이제 2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3월, 4월을 지나면은 시장이 좋아질 거다. 다시 이제 잠깐 좋아졌다가 작년 5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시작되면 다시 또 힘들어질 거다. 뭐 이런 부분 또는 작년에 한참 말이 많았던 여러 가지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일시적인 뭐 인플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제 생각대로 흐름이 이어졌는데 올해는 조금 힘든 예측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뭐 한두 명씩 미국 쪽
나름대로 뭐 투자의 전설, 뭐 월가의 대가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뭐 한두 사람씩 이제 바닥이 맞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저가 매수 들어갔다고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뭐 경기 침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두 사람씩 조금씩 바닥론을 바닥론 쪽으로 무게추를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급격하게 올라올 거라고는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바닥은 보인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금씩 대세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제가 뉴스를 듣고 어떤 정보를 접하는 부분,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톡 까놓고 뭐 여러 가지 뭐 골드만 삭스가 됐든 뭐 해외 글로벌 투자 은행 뭐 이런 IB들처럼 막 뭐 수백만 달러, 뭐 수십만 달러짜리 뭐 그런 정보, 그런 투자 보고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보는 뉴스라든지 뭐 분석 기사, 뭐 리포트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어떤 뭐 판원 함정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들이 의도한 대로 시장의 어떤 출렁거림,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현명하게 이게 진정하게 상승장인지 아니면 다시 또 이제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가는 건지,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잘 파악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꾸준하게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그렇게 시장에서 계속해서 돈을 돌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뭐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 이상이든 그 자금으로 뭐 1억을 거래해보고 몇 억을 거래해보고 10억, 50억, 100억, 몇백억 이렇게 거래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거래해보지 않고 글자 그대로 누구 말처럼 한 방에 골로 간 사람 알죠? 굳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처럼 뭐 주식은 파는 거 아니다. 한 번 사면 끝까지 쭉 가라. 뭐 손자한테 물려줘라. 이런 사람들과 분명히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래프를 참고를 하든 뭐 기사를 참고하든 기본적인 분석을 참고하든 천지 차이. 거래를 해본 사람과 거래를 해보지 않고 그냥 주식 투자한다고 그냥 한 번 사면 뭐 1년을 묵히든 뭐 5년을 묵히든 10년을 묵히든 그런 사람들과는 뭐 차원이 틀린 레벨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는 만큼 주식은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은 뭐 일본이나 중국 등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잠깐 돌아가서 보시는 것처럼 니케이가 0.7%, 상해 종합지수가 0.6%. 그러니까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제히 하락한 건 맞아요. 일제히 하락한 건 맞는데, 이게 뭐 추가 하락이냐 이런 뭐 미국 증시가 지금 선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드리 의미 없는 기사죠. 지금 5시 오후 5시에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쭉 더 볼게요. 이렇게 하고 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하락 마감됐고,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경제 지표 공개를 앞두고 일단은 현금 확보. 그러니까 여기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하락할지 떨어질지는 모르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자, 살까 말까 무조건 현금, 팔까 말까 무조건 현금이죠. 살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안 사는 게,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걸 팔아서 현금화 시킬까 현금화 시키지 않을까, 팔까 말까 무조건 현금. 어떤 경우에도 현금이 최고라는 거죠.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 이 기사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들이 쏟아졌다. 이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뭔가 불안하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점칠 수 없는 상황이면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뭐 당장 제가 지금 내일 증시가 괜찮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막상 밤사이 뭐 미국 나스닥이나 S&P가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죠.
항상 반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 뭐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다수의 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다수의 이 개미 투자자 분들은 현금을 확보할 여력이 없죠 지금. 왜냐하면 이미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뭐 연초부터 해가지고 뭐 3월달 어느 정도 살아났다가 4월이 지나면서 5월달도 한번 두드려 맞았고, 6월달 뭐 6월 극초반 지나고 나서 한 뭐 6, 7, 8 지나고 나서는 계속 또 두드려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한 약간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보시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2400이니까 2300이 살짝 무너졌다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게 뭐 바닥을 다진 그래프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올라온 건 맞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300이 살짝 무너졌다가 지금 2400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주봉으로 보면 확실하게 저 한 2600, 2640, 50을 버티다가 2640, 50을 뭐 3, 4, 5 정도 버티다 6월 달에 훅 무너졌는데, 솔직히 뭐 미국 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도 이 6월 달에 뭐 큰 변동성이 있었냐?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2월 달에 터져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뭐 달러 강세, 뭐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무역 부분도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 달라진 거는 환율이 1,300원으로 뛴 거 말고는 없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한 2,640 정도를 지켜주던 이 코스피가 거의 한 300포인트는 안 되고, 300포인트 되네요. 400포인트가 안 되고 300포인트니까 자 10% 넘게 다운 사이징을 한 거죠. 하락 조정을 받았고, 그 하락 조정을 받은 다음에 자 1, 2, 3, 4까지는 아직 안 됐고 4는 진행 중이고 3주가 지났는데 깨지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갈 거냐라는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저 2300을 다시 깰 거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살짝 깰 수도 있겠지만 빠질 이유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박스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다시 아까 보던 기사로 넘어가 보면은 모두 숨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첫 번째로는 차익을 실현하는 매물들이 쏟아졌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일단 계속해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냥 쭉 갔던 게 아니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러면서 계속 쭉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 좀 애매한데 미국 물가 발표라든지 뭐 금리 발표, GDP 발표가 대기하고 있는 이 일주일을 그냥 넉넉히 멍잡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다수의 주린이분들, 개미 투자자들과 다르게 이런 부분을 얻어가야 되는 거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 좀 안 좋으니까 실망스러운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뭐 답이 없는 거죠. 항상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행동하는 게 맞는 거죠. 뭐 물론 지금 뭐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씩 쌓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라는 걸 결과적으로 제가 뭐 설명드렸던 뭐 FOMC 금리 발표, 그리고 2분기 미국 2분기 GDP 발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PCE 소비자 지출 물가 지표 뭐 27, 8, 9 연달아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주 그 다음 주까지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29일 발표되는 PCE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측할 만한 뭐 서프라이즈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뭐 큰 상승이나 큰 하락 요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시장이 예측한 부분 수준으로 FOMC 결과도 0.75, 2분기 GDP 증가율도 그냥 쏘쏘, 이건 뭐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닌 뭐 그 정도 수준, 마찬가지 다 그렇게 경제 지표가
발표될 걸로 거의 시장에서 예측을 했죠. 물론 뭐 스냅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출렁거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지난주에 조금 주목을 끌었던 거는 반도체죠. 반도체가 많이 주목을 끌었는데 마지막에 금요일 날 조금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 충격적인 실적 발표가 있어가지고 하락했던 부분인데 그거 말고는 뭐 중화권도 약세, 뭐 홍콩도 약세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가 다예요. 외는 없고 그냥 요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핵심 경제 지표 공개를 앞두고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굳이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물론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지 저럴지 모를 때는 일단 현금 확보, 수익 실현, 차익 실현한다. 이런 거를 얻어가는 게 요 기사의 핵심이 아닌가.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은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A프로젠 말고 없잖아요. 뭐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이런 뭐 애널리스트급이나 전문가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코멘트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다만 A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리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했던 그 방어선 지지선이 무너졌어요. 그 생각했던 1500 중반이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기대가 별로 없어요. 뭐 애초부터 제가 뭐 A프로젠은 기대하고 뭐 제가 그 주식을 거래하고 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라 뭐 제가 여러 번 제 뭐 계좌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2018년도 4월 달에 A프로젠 제약을 다 수익 실현한 다음에 거의 A프로젠 계열 주식을 뭐 잠깐 뭐 하루 이틀 들어갔다 나왔다 잠깐 단타 한두 번 정도 빼고는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게시판에서는 그 네이버 게시판에서는 뭐 신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단은 뭐 최근에는 글자 그대로 네이버 그 종토방에서 읽을 만한 글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고 얘네들도 스스로 패닉인 것 같죠. 기대했던 분들도 인수합병의 합병 관련해서 기대했던 사람들 제가 그렇게 목 놓아 말씀드렸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절대 생각하는 뭐 2,500원, 3,000원 이렇게 가는 일 없다라고 했고 2,000원 언저리가 끝이다. 물론 이제 다시 합병이 완성되면 또 어떤 주가 흐름 또는 어떤 뉴스가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또 뭐 이스라엘 쪽 특허 그 이중항체 관련해서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지분 관련 그런 공시였고 뭐 제가 워낙에 최근에 뭐 동영상을 안 달다 보니까 뭐 댓글들이 없었고 언급할 게 없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거래를 하면서 켰는데 댓글이 하나 보여가지고 뭐 특수 관계인 지분 관련해서 그런 공시가 이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께서 혹시라도 이게 뭐 상장 폐지되면은 그런 쪽 뭐 대주주 쪽이라든지 계열사 관계회사들 쪽에서는 뭔가 개인 투자자들과 다르게 뭔가 뭐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가. 상장 폐지되면은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죠. 왜냐하면은 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때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건 맞지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뭐 이렇게 공개된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자금 확보예요. 자금을 원활하게 뭐 시비를 발행하든 뭐 회사채를 발행하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주주들 눈탱이 쳐가지고 돈을 뽑든 하여튼 간에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거지 유리하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거지 얘네들이 유리한 게 없는데 상장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상장이 폐지됐다. 당연히 불리한 거죠. 주주들한테도 불리한 거지만 대주주라든지 뭐 관계회사, 계열회사 다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이 훨씬 더 불리한 거예요. 뭐 저런 식으로 공시하니까 얘네들이 쟤네들한테 뭐가 유리한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피해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분이 평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올렸던 에이프로젠 영상 보시면은
일단 뭐 30%든 마이너스 30%든 40%든 이 에이프로젠으로 어떻게 본전치고 나올 수 있는지 설명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셔서 그냥 몰라 나 그냥 한 2년 3년 기다려 볼래 이거보다는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6개월이 지난다 해도 요 상황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안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고 1년 안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고 뭐 2, 3년 안에 또는 4, 5년 안에 또는 10년 안에 그런 부분 뭐 에이프로젠 최종 비전이라는 영상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는 다 때려 박았죠. 하지만 그게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회사가 주장하는 비전인 거고 제가 거기에다가 제 의견을 넣어버리면 너무 부정적인 영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는 에이프로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이미 다 많이 말씀드렸어요. 합병해봤자 그냥 별거 없을 거다. 뭐 제가 뭐 이제 와서 너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안 보신 거예요. 그냥 듣고 싶어서 제 영상 중에 제가 제 이야기 중에 자기가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만 딱 들었던 거고 저는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의 중심이 어디에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는 제 영상 들으셨던 분들 중엔 다 알 거예요. 그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 약이라는 게 10개 중에 1개가 되는 건데 에이프로젠은 지금 성공한 약도 못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그 성공한 약, 일본에서 허가받은 약이 100% 허가가 아니죠. 50% 허가예요. 사람들이 그 기대했던 레미케이드에 기대했던 그 효능 중에 다 허가가 떨어졌던 게 아니라 절반만 떨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일부는 안 되고 일부만 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뭐 2016년, 2017년 이 당시에도 이게 품목 허가가 맞냐 아니냐 반쪽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결과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그 레미케이드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니치코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나마 된 건데 자 이제는 허세팅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 됐든 미국 FDA가 됐든 뭐 단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글자 그대로 더 힘든 거죠. 더 힘든 거고 기존의 어떤 경쟁자들도 훨씬 더 무기가 많아졌고 개량된 제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뭐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로 종목 이야기는 하고 그 외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시간 되면은 또 언제 한번 영상을 찍을 거고요. 최근에는 제가 뭐 자주 영상을 찍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이 조금 낯설기도 하시죠? 이 낯선 화면은 제가 휴대폰 최근에 바꿨는데 뭐 좋게 바꾼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전에 쓰던 폰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딱히 이 지금 폰 설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자세하게 예전처럼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할 상황은 아니에요. 가끔씩 한 번씩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제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되면은 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제 영상을 봐주실 거고 종목이나 이런 거에만 집중하셨던 분들은 얘 뭐야 뭐 종목도 얘기 안 하고 아이씨 이런 분들은 어차피 뭐 기존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계속 반짝반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폰이 오래된 폰이다 보니까 이 충전 이 케이블도 됐다 안 됐다 합니다. 그런 부분 있어가지고 영상을 급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내일 시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성이라면은 좋을 것 같지만 뭐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은 뭐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미 시장도 뭐 크게 나쁘지 않고 본 시장 갔을 때 뭐 그렇게 마이너스 날 거라고 생각되진 않기 때문에 이미 뭐 스냅 충격이 됐든 뭐 여러 가지로 다 선방영된 부분이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멘트 예를 들어서 뭐 그 앨런 재무장관 그런 식으로 뭐 경기 침체가 아니다 뭐 이런 멘트가 계속
부각이 된다면은 뭐 1%대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고 7월달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청세롬이었고요. 뭐 다른 영상들도 참고할 만한 영상 많으니까 종목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 길고 넓은 관점으로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세롬